사용자 수정 삭제 기능, 그다음에 글로벌 익셉션 핸들러 이걸 구현하려고 하고, 글로벌 익셉션 핸들러 뭐 전역 에러 처리기 뭐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URL은 우리가 구현 안 했어요. 구현 안 하면 이게 404 not found 에러가 발생하죠. 이런 에러 화면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건 개발자 보라는 에러 화면이지 개발자가 아니면 이 화면 못 알아듣지. 그리고 404 not found 정도는 이렇게 발생하지만 500번 그 자바 익셉션 에러 같은 경우는 자바 익셉션 자세한 에러 메시지가 다 출력이 되죠. 그런 에러에 관한 그런 자세한 그런 자바 익셉션 그런 정보 등은 관리자나 개발자만 볼 수 있어야지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것은 보여줄 필요도 없고, 그 사용자가 해커라면 오히려 해킹 힌트가 되죠. 뭐 어떤 기술 사용해서 이렇게 구현됐구나. 뭐 여기 무슨 라이브러리 사용했는데 저 라이브러리 보안 취약점이 있다. 뭐 이런 거 해커들은 유용한 정보니까. 그래서 개발자나 관리자만 보는 로그 메시지에 에러, 자세한 에러를 출력해야 된다. 이 로그 메시지는 개발 중일 때는 그 스프링 툴 스위트 그 콘솔 탭에 출력이 되고, 서버에서 운영 중일 때는 로그 파일에 기록되어서 정기적으로 로그 파일에 뭐가 기록됐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실행 도중에 어떤 익셉션이 발생했다 면 그걸 다 받아서 처리하는 글로벌 익셉션 핸들러를 구현하려고 해요. 그래서 구현하려면 이런 어노테이션들이 필요한데, 먼저 골뱅이 익셉션 핸들러, 골뱅이 익셉션 핸들러 어노테이션이 붙은 메소드가 바로 에러 처리 메소드예요. 그래서 어떤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 처리 메소드가 자동으로 출되는데, 예를 들어서 메소드 이름은 상관없어요. 맘대로 붙여주면 되고, 요게 중요하지. 골뱅이 익셉션 핸들러,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익셉션 클래스를 이렇게 자세히 클래스 이름을 적어주면 요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는 이 메소드가 자동으로 출되고 발생한 그 익셉션이 여기로 이렇게 전달이 되죠. 파라메터로. 그러면 이 익셉션에 들어있는 자세한 정보는 여기서 출력이 돼요. 이 로그로 출력이 되죠. 이 로그 출력은 개발할 때는 스프링 툴 스위트 콘솔 탭에, 운영 중일 때는 이제 파일에 이렇게 로그 메시지가 기록되도록 설정을 해야죠. 설정 방법은 수업 시간에도, 백엔드 수업 시간에도 간단히 설명을 했죠. 좀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뷰. 이 액션 메소드하고 똑같아요. 뷰 이름, 이게 뷰 이름이야. 그리고 그 뷰에 전달할 모델 애트리뷰트. 그래서 404 not found 에러에 해당하는 이 자바 exception 클래스가 이거예요. no resource found exception. 그래서 요걸 이렇게 구현해주면 404 not found 에러가 발생할 때 얘가 대신 호출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했듯이 이런 화면이 아니라 요 뷰가 출력되도록 뷰를 홈 슬래시 error.html 이 뷰 파일을 구현해야지. 그 다음에 또 요 어노테이션 말고 또 하나 더 필요한데, 골뱅이 컨트롤러 어드바이스. 어떤 여러 컨트롤러 클래스에 다 똑같이 반복 구현해야 하는 메소드들이 있다. 그러면 그걸 그 여러 컨트롤러에 다 똑같이 반복 구현하는 거, 이거 매우 좋지 않죠. 코드 중복이죠. 그래서 그 메소드들을 어떤 한 클래스에 모아서 구현하는 게 바람직하지. 그렇게 여러 클래스에 다 똑같은 메소드들, 똑같이 구현해야 되는 메소드들이 있는데 그걸 한 클래스에, 요 얘기부터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익셉션 핸들러, 이런 에러 처리 메소드를 컨트롤러 클래스에 구현해야 되는데, 그러면 컨트롤러 클래스마다 구현해 줘야 돼요. 컨트롤러 클래스마다. 요 어노테이션만 이용하면
컨트롤러 클래스마다 다 요걸 다 붙여줘야 돼. 그래서 귀찮지. 그래서 요게 있어요. 여러 컨트롤러 클래스에 다 구현해야 되는 메소드들은 한 클래스에 모아서 구현하고 그 클래스에 골뱅이 컨트롤러 어드바이스를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왜 컨트롤러 클래스마다 얘네들을 이렇게 구현해 줘야 되냐면 컨트롤러 클래스마다 에러 처리를 다 다르게 해야 된다면 사실 404 not found exception 정도는 사실은 이건 사실 컨트롤마다 다 다르게 구현해야 될 종류의 에러 메시지가 아니지. 근데 예를 들어 관리자 화면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학생 화면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보수 화면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등등 사용자 유형마다 뭐 다르게 처리해야 된다. 그런 에러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사용자 유형마다 다르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에러 처리는 각각 그 사용자에 해당하는 컨트롤러 클래스에 구현을 하는 게 맞고, 만 사용자마다 다르게 구현할 필요가 없이 모든 사용자한테 다 똑같이 에러 처리를 구현해야 된다. 그러면 요게다 모아서 구현하면 된다. 요걸 붙인 클래스에.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거죠. 404 not found는 뭐 사용자마다 다르게 구현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 404 not found 에러를 처리한 것과 같은 골뱅이 exception 핸들러 에러 처리는 한 곳에 모아서, 한 곳이 어디냐면 골뱅이 컨트롤러 어드바이스 어노테이션을 붙여준 클래스에 모아서 구현하는 게 보통이다. 그렇죠? 사용자마다 다르게 처리해야 되는 에러가 그리 많지 않지. 대부분 그냥 에러 처리 다 똑같이 하죠. 그다음에 요건 수업 시간에 배웠죠. 백엔드. 그걸 붙여주면 그 클래스에 이런 게 있는 것과 똑같아요. 롬복이 이런 걸 만들어줘. 에러 메시지 출력할 수 있다고. 수업 시간에 이거 간단한 사용 방법 배웠죠. 뭐 그 정도만 사용할 거니까. 자세한 사용법 알고 싶으면 도움말 찾아보기 바랍니다. 글로벌 익셉션 핸들러. 골뱅이 컨트롤러가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골뱅이 컨트롤러 어드바이스를 붙여주면 돼. 여러 컨트롤러 클래스의 공통인 그런 것들을 여기다 모아서 구현하면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익셉션 핸들러다. 에러별로 권한이 없는 URL을 요청했을 때 스트링 시큐리티가 access denied exception 에러를 발생시켜요. 이 검사에서. 그러면 받아서 이렇게 처리고, 아까 얘기한 404 not found 에러에 해당하는 게 요 exception 클래스 발생.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고. 요거. 그 발생한 에러가 요로 파라메타로 전달돼 와요. 그래서 그 에러, 발생한 에러 정보를 로그에 출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 에러가 발생하면 요게 호출되고 요 에러가 발생하면 요게 호출된다라는 거. 요건 권한이 없는 URL 접근하려, 권한이 없는 뭔가 접근하려고 할 때는 404 not found. 그리고 이거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다른 기타 에러들은 여기로 가요. 왜냐하면 exception 클래스가 모든 에러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가 exception 클래스. 이것도 아니고 이거 두 개는 여기다가 정의해 줬으니까 이게 발생하면 여기로 가고 이게 발생하면 여기로 가는데 이거 두 개가 아닌 나머지 모든 에러는 여기에 걸리죠. 왜냐 모든 에러 클래스는 이거의 자식 클래스니까. 이건 여기로 와서 여기가 돼요. 그 에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로그에 출력하고 view home error.html 요 view 파일이 실행하고 이거에다가 이런 모델 애트리뷰트 메시지 모델 애트리뷰트를 전달하죠.
그다음에 error.home/error.html 요게 있어야죠. 요 뷰가 요 뷰. 이렇게 리턴하니까 그 전달된 메시지 여기에 출력하고 간단한 메시지만 보여주면 되지. 그리고 여기 에러 발생했다는 에러 아이콘 폰트 페이머스 뭐 메뉴나 부터 똑같이 보여줘. 들어갈 게 없죠. 그 다음에 컨트롤러에도 여기 그러니까 전부 다 글로벌 익시즈먼 핸들러에서 에러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포스트 매핑에 해당하는 이런 작업 등록 수정 삭제 작업 같은 경우는 보통 등록 수정 삭제하다가 에러가 발생하면 그냥 첫 화면으로 그러니까 글로벌 익셉션 핸들러는 어떻게 보면 예기치 못한 에러예요. 예기치 못한 에러. 그래서 이런 여기에 걸리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그냥 첫 화면으로 휙 빠져나가는 그런 종류의 에러를 여기서 받아 처리하는 거고 첫 화면으로 그냥 휙 빠져나가야 돼. 어떻게 보면 디폴트 익셉션 핸들러 글로벌이라는 것 대신 디폴트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디폴트 익셉션 핸들러. 그러니까 특별히 에러 처리를 따로 짜주지 않았다면 마지막 디폴트 에러 처리가 이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디폴트 처리니까 그냥 첫 화면으로 쭉 빠져나갈 수밖에 없지. 근데 그런 디폴트 처리가 아니라 뭔가 저장하다가 에러가 났다. 또는 뭐 회원가입하다 에러 났다. 등록할 수 없다. 이때는 첫 화면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 자세한 에러 메시지 보여주고 뭐 예를 들어 아이디가 중복된다 할지 아이디 수정하고 다시 한번 등록 버튼 누를 수 있게 그렇게 그냥 휙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에러가 나긴 났지만 이 화면에서 다시 한번 시도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try, catch 이런 식으로 구현해야죠.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래서 이런 메소드 본문에서 등록, 수정, 삭제 이런 걸 구현할 경우는 그러다가 에러 날 수 있으니까 당연히 try, catch에서 저장하다가 에러 났을 때는 그 글로벌 익셉션 핸들러로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처리가 돼야죠. 이 캐치되지 않은 것만 캐치되지 않은 익셉션만 글로벌 익셉션 핸들러가 처리해요. 캐치된 건 캐치된 곳에서 처리하고 끝이고 두 개를 구별해야 돼요. 해야 되겠다. 자, 따로 캐치되지 않은 따로 트라이 캐치되지 않은 익셉션들이 아래와 같은 에러 처리 메소드에서 처리한다라는 거. 여기 한 번 더 줘. 트라이 캐치된 익셉션 글로벌 딜러로 넘어가지 않는다. 아, 그러면 여기도 참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로그 기록하는 코드가 여기 있어야죠. 로그 발생한 에러 로그 기록하는 이게 그래서
트라이 캐치된 익셉션은 글로벌 익셉션 핸들러로 안 넘어가니까 이 캐치된 곳에서 캐치 구문에서 자세한 에러 정보를 로그에 기록해야죠. 그래야 나중에 회원 가입하다 이런 에러가 났구나 라고 개발자나 관리자가 확인하고 그게 만약에 버그였다 그럼 버그를 고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화면 그쵸. 이게 지금 404 납부함도 URL 헬로라는 URL 우리 구현 안 했어요. URL이 틀리면 이런 화면이 나와야지. 그리고 자세한 에러 메시지는 STS 콘솔 탭에 출력이 돼요. 뭐 에러 날 때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에러가 요 액세션 핸들링 글로벌 액세션 핸들러를 구현했더니 요 에러가 굉장히 여러 개 출력이 돼요. 이게 뭐냐면 파브 아이콘 요 파일이 없다라는 404 not found 에러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웹사이트에 보통 그 아이콘이 있죠. 예를 들어서 GitHub 사이트 같은 데 가보면 여기 웹사이트 아이콘이고 자동으로 이 탭에 끝에 나오죠. 예를 들어 네이버 가보면 여기 네이버 여기 탭에 탭만 봐도 아이콘이 이렇게 있죠. 이게 파브 아이콘이에요. 웹브라우저가 이 파브 아이콘, 웹사이트 아이콘을 표시하려고 웹브라우저에 즐겨찾기 해도 저 아이콘으로 등록이 되죠. 파브 아이콘으로 웹사이트 즐겨찾기나 저 탭이나 이렇게 파브 아이콘 표시하려고 웹 서버에 URL 요청할 때마다 기본으로 이 파브 아이콘을 찾고 물어봐. 이게 한번 요청해서 받아가면 그 다음에는 캐슈에 들어가 있어서 또 안 요청을 하는데 파브 아이콘을 안 만든 웹사이트면 리퀘스트 할 때마다 얘를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파브 아이콘 안 만들었으니까 없다라는 404 not found 에러가 뭔가 요청을 할 때마다 또 나고 여기 또 났죠. 또 나고 계속 나. 또 나고. 이게 참 글로벌 익셉션 핸들러를 구현하자마자 이 404 not found 에러 시킬 거예요. 보기 싫지? 저걸 해결하는 방법은 내 생각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파브 아이콘 만들어주는 거야. 웹사이트에 간단한 아이콘 하나 만들어서 여기 스태틱 폴더 아래에다가 딱 요 이름으로 fav icon.ico 요 이름으로 파브 아이콘 하나 만들어서 등록하면 되고 그 다음에 구글링 해보면 파브 아이콘 온라인으로 무료로 만들어주는 간단하게 뭐 설정만 하면 만들어주는 그런 웹사이트들 많아요. 파브 아이콘 제너레이터 파브 아이콘 제너레이터 근데 들어가서 간단한 PNG 간단하게 그리고 업로드하면 변화해 주기도 하고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간단한 텍스트 프리뷰 F라는 텍스트만 입력하면 이런 모양의 아이콘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그라운드 서클 원으로 바꾸고 폰트 패밀리 폰트도 이런 걸로 바꾸고 막하게 났는데 폰트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운로드 뭐 글자 AB 사이즈를 좀 줄여야 이구나 사이즈 80 뭐 이 정도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뭐
어차피 조그만해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 이거 봐봐요. 네이버도 이게 네이버 증권인데 PAY 녹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PAY 알파벳 3개야. 네이버가 이런데 뭐 우리도 그냥 이렇게 간단한 웹사이트 알파벳 한두 글자만 예를 들자면 소프 게시판이니까 SW면 되겠네. 그렇지. 소프 게시판이니까 W. 그럼 폰트만 골라보자. 아까 그 폰트가 좋았는데 처음에 들어가나? 그렇지. O W 좋네. 원으로. 색깔만 글귀를 좀 바꾸네. 오케이. 좋은데? 뭐 잘 어차피 아이콘이니까 이게 SW라는 거 잘 못 알아보는 건 나쁘지 않죠. 다운로드하고 자, 다운로드해서 여기다가 이 폴더에다가 탐색기에서 여기 폴더에다가 복사해 넣고 여기서 탐색기에서 작업한 건 여기서 새로 고침 리프레시 해야 여기 보여요. 이렇게 보이면 된 거예요. 보이고 자 웹사이트 새로 고침하면 여기 파브 아이콘 방금 만든 거 보이. 파브 아이콘 만들어주면 더 이상 이제 여기 아까 계속 반복해서 나왔던 에러가 이제 안 나지 있으니까. 파브 아이콘 웹사이트 만들어주는 건 이렇게 매우 간단해요. 뭐 나쁘지 않죠. 어차피 아이콘 이렇게 활만 하니까 예쁘게 뭐 자세히 뭐 만들 노력을 할 필요도 없어. 알파벳 한두 글자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주요 주제, 수정삭제. 이건 관리자 기능이에요. 본인 스스로 내 사용자 정보를 수정하는 게 아니고 관리자가 수정하는 거라서 아무리 관리자라도 비밀번호는 수정 못하죠. 볼 수도 없고 관리자라도 다른 사용자의 회원의 비밀번호 볼 수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고 비밀번호는 없죠. 그렇지만 관리자는 그 회원의 등급은 수정할 수 있죠. 거꾸로 본인 회원 정보 수정하는 것은 본인 회원 정보니까 내 비밀번호 내가 수정할 수 있지만 내가 뭐 관리자냐 교수냐 학생이냐 이건 본인이 등급 수정 못하죠. 관리자가 해야지. 이렇게 같은 사용자 수정이지만 누가 하느냐에 따라 조금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자바 백엔드 개발 같은 경우는 이건 본인 수정일 때 유저 모델 클래스랑 관리자 수정일 때 모델 클래스랑 이걸 따로 구현하자. 이게 좀 더 엄격한 거고 아무래도 자바 백엔드 개발하는 경우는 그렇게 좀 엄격함을 추구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회원 가입 화면에 사용자 정보, 회원 가입하면 모델 클래스, 사용자 관리자가 사용자 정보를 수정하는 그 화면 모델 클래스, 또 본인이 본인 정보 수정하는 그 화면 모델 클래스 이렇게 다 따로따로 나눠서 화면마다 모델 클래스 하나씩. 이게 자바 백엔드가 추구하는 엄격함에 어울리죠. 그다음 유저 서비스 클래스 노란색 부분만 추가됐어요. Find by ID 아이디로 프라이머리 키로 DB에서 유저 엔티티 클래스 조회한 다음에 엔티티 클래스를 이렇게 모델 매퍼 이용해서 유저 에디트 모델 클래스로 변환해 가지고 리턴. 왜냐면 수정 화면에 사용자 정보를 채워야 되니까 수정할 사용자 정보를 DB에서 조회했어. DB에서 조회한 건 엔티티지. 그렇지만 수정 화면에 채워야 되는 건 사용자 수정 화면이니까 유저 에디트 모델 클래스를 사용해야 되니까 변환해서 그다음에 자 이건 그 수정 화면에서 이제 저장 버튼 눌렀을 때 저장하기예요. 그래서 먼저 스프링 폼 밸리데이션 검사해서
에러가 있다. 그럼 그냥 exception through 하고, exception은 여기서 through 된 exception은 글로벌 exception 핸들러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포스트 매핑 스튜던트 에디트 포스트 매핑 거기서 try 캐치 돼야죠. 캐치 돼야죠. 모든 에러가 다 글로벌 exception 핸들러가 아니고 좀 추가해 놨는데 try 캐치 되지 않은 exception만 여기 여기에 걸려요. 글로벌 exception 핸들러에 try 캐치 되지 않은 것만. 그래서 여기에 캐치된 건 그냥 말 그대로 이건 그 디폴트 exception 핸들러라고, 나 같으면 이거 글로벌 exception 핸들러가 아니고 디폴트 exception 핸들러라고 했을 것 같아. 디폴트. 왜냐하면 따로 exception 핸들러를 구현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디폴트로 요거다. 그런 거죠. 즉 어떤 에러는 수정화면에서 저장하다가 에러 난 건 수정화면을 벗어나면 안 돼. 에러가 저장하다가 에러가 아이디가 중복된다. 이런 자세한 에러 메시지 나오면서 수정화면이 다시 출력돼야죠. 그런 건 try catch 되어야 되고, try catch 되지 않은 그런 것들은 여기에 걸린 에러는 그냥 첫 화면으로 그냥 나가는 그런 종류의 에러죠. 기본으로 그냥 첫 화면으로 대문으로 나가버리는 그 정도의 에러. 그게 디폴트 exception 핸들러. 그렇게 휙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 이게 저장하다가죠. 수정 화면에서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하다가 발생하는 이런 exception은 true 된 이런 exception은 캐치돼야 돼요. 컨트롤러에서 캐치해야지. 컨트롤러 클래스. 여기 이거 사용자 로그인 아이디가 중복되는지 검사하는 거예요. 수정 화면에서 입력된 로그인 아이디가 중복되느냐. 그 로그인 아이디로 DB에서 조회했더니 조회된 사용자가 없다. 그럼 완전히 신규 아이디로, 완전 DB에 없는 새 로그인 아이디 수정 화면에서 그런 로그인 아이디로 수정한 거지. 이게 수정 화면이니까. 오케이. 중복 안 되는 로그인 아이디니까 오케이. 그런데 그 수정 화면에서 수정된 로그인 아이디로 조회했더니 뭐가 조회가 됐어. 그렇다고 중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조회된 사람이 자기 자신일 수 있잖아. 이게 수정 화면이니까 이미 이 사용자 정보가 DB에 들어있어. 또 수정 화면에 그 로그인 아이디, 그 사용자가 DB에 이미 있어. 그래서 로그인 아이디로 조회했더니 본인이 조회됐다. 그 말은 수정 화면에서 로그인 아이디는 수정 안 한 거죠. DB에 들어있는 로그인 아이디 그대로니까 자기 자신이 조회된 거죠. 자기 자신이니까 이 프라이머리 키가 같지. 프라이머리 키가 같다는 얘기는 같은 레코드란 얘기지. 즉 같은 사용자, 자기 자신이란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로그인 아이디가 같죠. 본인이니까. 수정 안 한 거지. DB에 들어있는 로그인 아이디 그대로다. 오케이. 그런데 조회했는데 조회가 됐고 프라이머리 키 값을 비교해 봤더니 달라. 프라이머리 키가 다르다는 얘기는 두 명의 다른 사용자란 얘기죠. 다른 사용자인데 A 사용자의 로그인 아이디로 조회했더니 다른 B라는 사용자가 조회된 거죠. 그러면 두 사람이 지금 로그인 아이디가 같다는 얘기고 이게 중복이지. 그래서 이렇게 검사한 거예요. DB에서 조회됐다. 로그인 아이디로 조회했더니 조회가 됐다. 이래서 바로 에러가 아니고 중복이 아니고, 왜냐하면 본인일 수 있으니. 조회된 사람이 본인이 아니다. 그때만 에러죠. 그다음에 아래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exception through 안 되고, 아래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아무 에러 없으니까 저장하면 되죠. 저장하기 위해서 유저 에디트 모델을 엔터티 클래스로 이렇게 변환한 다음에 여기에는 비밀번호가 안 들어있어요. 지금 수정 화면에서 입력된 것만 들어있지. 비밀번호는 입력 안 했으니까 여기 없어. 여기 모델 유저 에디트 아까 봤죠? 유저 에디트 모델 클래스에 관리자가 수정하는 화면이라서 비밀번호 수정 안 하니까 여기 안 들어있죠. 비밀번호. 그래서 그냥 저장하면 안 돼. 그럼 비밀번호가
널로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 변환하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둘 다 있는 속성값만 채워지니까 여기에 비밀번호 패스워드 속성 없으니까 여기에 패스워드 안 채워지죠. 그럼 널이야 널. 그 패스워드 필 속성값이 널인데 그냥 저장해 버리면 패스워드에 널이 저장돼 버리니까 패스워드가 날아가는 거지, 지워지는 거지. 그래서 DB에서 그 사용자를 이 프라이머리 키로 조회를 해요. 가지고 DB에서 조회했으니까 여기에는 비밀번호가 들어있죠. 이 비밀번호를 채워서 저장해야 비밀번호가 그대로 똑같이 유지가 되죠. 날라가지. 네. 모델 클래스를 DB에 저장할 때 이거 주의해야 될 점. 이 모델 클래스에 모든 필드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화면에서 입력 받는 속성들만 들어있지. 그래서 이 모델 클래스를 엔티티 클래스로 변환하면 몇몇 없는 이 모델 클래스에 없는 몇몇 속성은 널이나 0 그런 걸로 초기화돼 있죠. 없으니까 양쪽에 다 있는 속성만 채워지니까 여기 이게 없는데 여기에 비밀번호가 없는데 새로 만드는 유저 엔티티 클래스에 어떻게 채워지겠어? 모델 클래스를 DB에 저장할 때 조심해야 될 점. 꼭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 오케이. 컨트롤러. 이 컨트롤러 클래스에 골뱅이 secured 이런 거 붙여주면은 모든 액션 메소드에 다 적용이 돼요. 즉, 지난 시간에는 여기에 이제 이거 필요 없지? 액션 메소드에다가 이렇게 적어줄 필요 없이 컨트롤러에다만 적어주면 모든 액션 메소드에 이게 다 이렇게 적용이 돼요. 지워주는 게 맞죠? 지워줘도 얘 때문에 모든 액션 메소드, 이 컨트롤러 클래스의 모든 액션 메소드에 이게 다 적용이 되니까.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가 이 액션 메소드 URL 접근하면은 권한 없다는 에러가 발생하죠. 스프링 시큐리티가 권한을 검사해 주죠. 이거 구현은 백엔드 시간에 배운 거랑 뭐 그럴 게 없어서 특별할 게 없죠.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으면 백엔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강의노트도 있고 녹강도 있으니까 그것처럼 에디트, 수정화면, 뷰 파일 구현도 수업 시간에 배운 거랑 할 게 없고 또 목록화면 요 부분만 이것도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 이 부분만 지금 수정됐는데 목록화면 지난 시간에 구현된 거에서 이건 타임리프 소스 코드고 이 소스 코드에 의해서 이런 게 출력된다라는 거 이거 뭐 필기시험도 봤었죠. 그래서 이 tr 태그가 클릭이 되면 요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호출이 돼요.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여기 있어요. 한번.js 파일에 들어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벤트 클릭 이벤트예요. 이게 클릭 이벤트 객체 이벤트.current target 하면 클릭된 태그 객체를 말해요. 이벤트의 타겟 이벤트가 발생한 그 타겟 태그 즉 클릭된 태그 객체에 href 값을 꺼내요. href 값은 요거죠. 요거 이렇게 HTML 태그가 출력됐으니까 이건 소스 코드고 요 값이 꺼내져요. 값을 이렇게 대입하면 요 URL로 넘어가게 되죠. 이 URL. 그럼 이게 수정화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러에 요 액션 메소드가 호출돼서 아까 그 ID 값 14였나? 14가 여기로 전달돼서 ID 14에 해당하는 사용자 정보가 DB에서 조회해서 모델 애트리뷰트로 뷰에 넘어가서 수정 폼이 뜨는 거죠. 오케이. 실행해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얘 끝자리가 얘는 8이고 3이니까 8을 3으로 수정하면 중복
에러가 뜨겠지. 근데 왜 에러 메시지가 중복이라고까지 안 나오지? 네? 오, 팔로 되돌리고 뭐 이렇게 정지면 이 교수 정지 제대로 이렇게 잘 되죠. 그래도 잘 삭제하면 에러 날 거야. 삭제하면 포린키 에러가 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 아, 포린키 에러 이거 수업 시간에 설명했지. 포린키 포린키로 연결된 레코드가 있을 때 에러 난다는 거. 그렇지. 다음 시간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수업 시간 참고하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왜 중복된다는 에러 메시지가 안 나지? 이게 틀렸네. 유저앤노. 속성명. 이 속성에 요 에러를 등록하는데 속성명이 틀렸죠. 여기는 제대로 로그인 네임이라고 했는데 이를 유저 로그인 네임이어야 돼. 그래서 여기가 로그인 네임이니까 유저 에디트.h에서 로그인 네임 여기다 출력돼야죠. 여기 로그인 네임으로 여기에 일치해야 여기에 출력이 돼. 실행 봅시다. 그거를 끝자리를 3으로 하면 사용자 아이디가 중복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강의 노트는 다시 로그인 네임 맞게 수정했어요.